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하나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 거 볼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는 A하고 B가 지금 0.016, 0.1108로 우리가 한번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게 되면 한번 업데이트가 된 게 0.016, 1.008로 됐네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계산 똑같은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가 되고 업데이트되고 해서 200번을 반복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지금 여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A와 B만 갖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뭐 C, D, E, F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1차 함수 갖고 했잖아요. A 플러스 BX. 그죠? 그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자승, DX 3승, 뭐 EX의 4승, 뭐 쭉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개수만 늘어나는 거죠. 개수만 늘어나서 쭉 똑같이 하게 되면은 전혀 방법적으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는 슬로프만 갖고 막 움직였는데, 인터셉트만 갖고 움직였는데, 인터셉트와 슬로프를 같이 조정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솔루션에 다가가는 거고, 이거는 좀 우리가 보면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엑셀을 했지만 이걸 그러면 미분으로 써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라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다시 이제 저희 보면에 거기다 프로그램을 심어놨어요. 뉴턴 랩선 메소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솔루션을 찾는 나름대로의 이제 그 방법인데 이 방법에서는 제가 뭘 하길 원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그립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 현재로 여러분들 가 있을 겁니다. 구글 콜랩을 이제 여시고 이걸 카피를 해갖고 그다 던져 놓으세요. 던져 놓으시면 결국은 이제 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x4승, 3x 3승 플러스 2이고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은 4x 3승, 9x 4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라 내가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결국은 극값을 찾는 건 뭐냐면은 미분값이 0인 걸 찾아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미분값이 0인 걸 찾아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극값을 지금 여기서 찾고 여기서 찾고 이렇게 찾은 뭐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갔다 플러스로 가는 이런 함수를 가지고 찾은 거죠. 뭐 금방 될 거예요. 잘 보이죠? 뭐 베껴서 넣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네는 없어? 이 없는 살림에 컴퓨터를 지금 소리 막혀가지고 수리 맡겼어. 오케이. 컴퓨터로 싸웠니 그거 가지고? 전원이 나가서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런 되죠? 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드린 이유는 나중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함수만 약간 바꾸고, 그죠? X값 바꾸고 Y값 바꾸면 얼마든지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물어보면 코드를 짜줍니다. 나도 챗GPT에서 짜주세요. 그래가지고 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굳이 우리가 뭐 피해서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 때문에 제가 글을 만들었는데 극값이 여기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쭉 이렇게 펴져진다는 소리인데 따지고 보면 이게 극값이라기보다 인플레이션 포인트에 가까운데 얘가 보면 마이너스 0과 플러스 0이 있으면서 fx 값이 2.0으로 준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과 플러스 0이라고 하는 건 아마 수학적으로는 맞긴 맞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미소구원을 잘라가지고 여기에 두 개의 값을 다 줬지만 실제로는 같은 값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다 돌아갔어요? 영서는 지금 열심히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걸 보고 진도를 나갑시다.
오케이? 나은이는? 하고 있어? 베껴서 그냥 돌리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안 돌아? 아, 위에 거 지워야지. 맨 위에 거. 맨 위에 글자는. 응? 뭐야, 임포트가 중간에서 왜 그 라인이 떠 있지? 응? 뭐래, 밑에서 에러가? 밑에 에러 메시지 있을 거 아니야? 뭐래? 그래서 맨 위에 아마 리턴을 쳐서 얘를 종료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 끝까지 왔다가 리턴을 쳐가게 돼. 끝에다. 그렇지. 그거 프린트 왜 이게 그게 뭐 중간에 날라갔나? 영관아, 이게 왜 안 돌아게? 왜 안 돌지? 나 잘 돌았거든? 응. 근데 돌아가는데 응. 내가 뭐 할 말이 없는데? 이거 4니까 프린트니까 여기 지금 4니까 여기서 저기 끌어올렸다가 다시 리턴을 쳐서 이 칸을 좀 띄워줘야 될 거예요. 4 때문에 지금 이게 두 루프니까. 응? 그냥 이게 그 같은 레벨에 있으면은 이게 4가 안 먹을 거야. 됐죠? 됐죠? 예. 오케이. 그래서 두 루프니까 여기 안에서 나는 이제 이거 여기에 그 동네에 있을 때까지는 잘 돌아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저것도 랭귀지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할 때는 뭐 리턴도 있었고 뭐 엔드도 있고 뭐 값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상하게 이런 거 없는데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뉴턴 랩슨 메소드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 프로퍼게이션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약간 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조금 달라. 실제 어떤 예제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제 여기에 나오는 유튜브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한 거고 이분이 지금 한 건 뭐냐면은 어떤 그 환자에 대해서 약을 썼어요. 약을 안 썼을 때, 약을 많이 썼을 때, 약을 적당히 썼을 때, 그러니까 0을 썼을 때, 0.5를 썼을 때, 1.5를 썼을 때 효과가 안 썼을 때 효과가 없고 너무 많이 써도 없고 적당량을 쓰니까 있더라라고 하는 그 예측 결과가 있다고 치자고요. 간단한. 그랬을 때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얘가 0을 쓰면은 나름대로 0이 나와야 되고, 그죠? 0.5를 쓰면 1이 나와야 되고, 1을 쓰면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계산해 주는 거죠. 그 중간에서 우리가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 액티베이션 펑션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아웃풋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W1이 뭐고 W2가 뭐고 B1이 뭐고 B2가 뭐고 W3가 뭐고 얘가 뭔가를 숫자를 결정하는 게 우리가 러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옵티마이즈고, 그죠? 그것이 여태까지 백 프로포게이션이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얘들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금방 우리가 했던 거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다른 것들은 없이 요 한 WB, 그러니까 인터셉트와 슬로프 아니면은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계산한 한 개만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 무려 7개예요. 여기서 7개인데 일단은 그러면은 맨 뒤에 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럼 맨 뒤에 것만 갖고 하게 되면 나머지는 안다고 치고 하게 되면 그럼 뭘로 할 거야? 뭐 여태까지 했던 거 똑같지. 예?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게 B3다라고 하는 겁니다. effective, not effective, effective, not effective가 이제 0, 1, 0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B3는 모른다. B3는 모른다. 얘는 모른다라고 보는 거죠. 나머지는 다 결정됐다. 자, 어떻게 해서 잘 알게 됐다.
B3만 되고 B3는 모를 땐 0으로 놓는 게 우리 보통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처음 단계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기서 x 값을 집어넣는데 이 x 값을 뭘 계산할 거냐면 x 값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w와 그죠? w와 w1 b1이죠. w1 b1을 계산을 합니다. 3.34가 들어갔죠? 그죠? 마이너스 1.43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풋이 처음에 우리가 뭘 들어가냐면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0.5가 들어갈 수도 있고 1이 들어갈 세 가지로 했죠. 네. 처음 0을 집어넣습니다.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1.43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 있으면 마이너스 3.53 곱하기 0 플러스 0.57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처음엔 0으로 이것도 계산하고 저것도 계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 값을 가지고 이 액티베이션 펑션 x 값이 나오게 되면 x 값을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가지고 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정을 한다. 조정을 하는데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소프트 플러스 이걸 쓰기로 했어요. 소프트 플러스 펑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그의 1 플러스 2의 x. 근데 이 양반의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게 하나 나오는데 이 양반이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건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베이스 10이잖아요. 근데 이번 얘기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 과학에서는 다 내추럴 로그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두 개가 정의가 다른데 자기는 그렇게 부르자라고 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헷갈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정확한 노테이션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fx 값은 뭡니까? 여기다가 이제 x 값이 있으면 로그에다가 1 플러스 2의 x에 x를 대입해라 뭐 그런 뜻이죠. 네? 그렇게 되면 y 값이 나오는 거고 이 y 값이 나온 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여기서 가중치와 현양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y 값이 나온 걸 가지고 가중치를 w3, w4가 있는 맨 뒤에 있는 바이어스를 가지고 아웃풋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기 것도 그 전 페이지 보면 크게 나오니까 너무 이렇게 보지 말고 안 그러면 가운데 와서 봐야 되잖아. 옆에 앉아서 힘들게 이렇게 하면 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나는 지금 전체 S에 대해서 그죠? B3를 미분한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승부를 하겠다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0이 되면 제일 좋은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조정을 해 나가는 거지. 조정을 해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썼던 어떤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요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잖아요. 이거고 이것을 우리가 미분을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안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도 마이너스 15.7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에타를 알게 되니까 에타를 곱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1.5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에다가 스텝 사이즈 1.57을 0이랑 1.57은 0 빼봤자 부호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반복 인터셉터나 우리가 슬로프한 방법하고 완벽하게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를 가시게 되면 이게 하나 둘 세 개잖아요. 하나 둘 세 개고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B3에 대해서 우리가 1.2분은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B3는 올드 B3의 에타 곱하기 요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 0을 넣고 요건 차례차례 내가 이제 해놓은 거예요. 지금 x 처음에 요 x 값을 계산을 합니다. 한 게 얘고요. 1.43이고요. 1.43이고 1.4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1.43을 집어넣어서 그렇죠? 계산한 값이 0.214가 나온 거죠. 그렇죠? 끝났어요. 여기 거는. 그다음에 이제 아래 거에서도 역시 똑같이 이런 웨이트와 인풋 그다음 B2를 하게 되면 인풋은 우리 0을 넣기로 했죠. 이렇게 해서 0.57을 계산하게 됩니다. 0.57 값을 이 지금 액티베이션 펑션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1.018이면 대충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값을 이게 하나 y1 그렇죠?
y2 여기 1로 대입하고 걔들을 이제 w2, w4 이거 알고 있다고 치는 거예요. 걔들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b3를 가지고 계산해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걸 반복을 하게 되면 계속 지금 이것이 처음에 이제 값은 마이너스 2.6이 나오고 그 다음 값은 마이너스 1.6이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2.6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값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스텝 사이즈를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계속 이제 이 값이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엑셀 파일에다가 혹시 만들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시면 이게 지금 시그마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건가? 이 파일이 아니고 100% 이게 엑서사이즈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고 아마 ANN 엑서사이즈 이거 같은데 안 집어넣어. 여러분들한테 안 줬나 보네. 줬나 안 줬나? 저희 그 전 파일 100% 프로게이션 제일 마지막 시트에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조금 내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만들어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올리긴 올릴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드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풋이 이제 0과 0.5, 1이고 이제 결국은 아웃풋이 0과 1, 0이잖아. 금방 나오지 아웃풋은 지금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6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여기 뭐가 0, 1, 0이 나와야 되는데 틀렸잖아, 그죠? 틀렸기 때문에 두 개를 지금 우리가 차이를 내서 자성을 세서 더하기 한 게 20.4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랬을 때 지금 그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계산하는데 처음에 내가 이제 웨이트 바이어스는 얘들은 다 이제 결정이 요렇게 볼드로 돼 있는 결정이 돼 있는 거 얘는 아직 우리가 이 0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첫 번째 인풋, 그러니까 여기 이제 0과 0.5와 1이 인풋이고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냈을 때 이것이 지금 이렇게 계산이 돼요. 여러분들이 엑셀로 뭐 지금 잽싸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나중에 해보시고 내가 이거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y 값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x 값 요걸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네. 실제로 이게 우리가 가서 클릭을 해보면 얘가 지금 이거잖아. 지금 이 값은 이 B8, B2, C8, C8 잖아. C8가 이제 왜요? C8 여기 8. 8가 1.43 여기 B 바이어스고요. B8가 3.34고 이 B2 요거잖아. B2 얘잖아.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각각의 x 값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값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들어가죠. 로그, 그렇죠? 로그의 1 플러스 2의 D9은 얘죠, 그렇죠? 계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첫 번째 인풋, 두 번째 인풋, 세 번째 인풋에 대해서 계산을 했고, 그죠? 여기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함수 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 그 값을 얘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웨이트하고 y 값을 가지고 계산을 다시 하게 되고요. 하게 되고 최종적인 이 값에 대한 예측 값이 마이너스 2.1 얘하고 더해서 최종적인 값이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한 거가 무슨 말인지 지금 눈으로만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해보시고 이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중에도 기억도 안 날 거야. 그러나 그것을 한 살에 젊을 때 만약에 했다면 기억이 좀 더 잘 나고 뒤에 하면 뒤에 할수록 기억이 잘 안 나고 뭐 그럴 땐 기록을 해서 다시 봐야 되겠죠. 저는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했으나 저도 계속 잊어버려요. 계속 매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강의하기 위해서 사실 교과학도 다 만들어놨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다시 해야지.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전달을 하는 강의의 목적이 있지만 나도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지만 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B3만 갖고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다 7개 다 모르는 거거든요. 훈련을 다 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얘도 훈련을 시켜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B3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죠? 그럼 B3, W3나 W4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분방정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결국 이런 것도 뭡니까? 그 단계마다 우리가 좀 개수가 늘어나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처음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예제에서 0.36과 0.63 가지고 B3는 0 이렇게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갖고 했다. 000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쭉 해서 여러 번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오차가 어느 적게 되면 그게 할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과정을 제가 또 역시 따로따로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는 요 1차 미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2.58이 나와요.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엑셀로 해보세요. 숙제를 내드려야 되겠구나. 해보세요. 해보세요. 내가 요 A는 하나 드렸으니까 스텝 사이즈 0.1로 놓고 올드 가지고 이제 뉴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값을 0.1을 곱해서 마이너스라는 거를 새로운 값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럼 W4도 계산을 하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업데이트 0.50으로 됐고 그다음에 B3는 여기서 업데이트 돼서 마이너스 0.19로 업데이트 됐어요. 그럼 이게 한 단계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뭡니까? 계속 돌려라. 똑같이. 빙빙빙빙빙 돌려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개를 했으면 뭐 7개 아니라 70개도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실제 딥러닝이 되게 되면 이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으니까. 근데 그러면 한꺼번에 계산을 많이 해야 되고 뺑뺑이도 많이 돌려야 되고 그럼 계산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AI가 얼마나 고생을 해. 이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되니까 계산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레이어가 많아질 수 있잖아. 이 개수가 2개일 뿐인데 뭐 이게 딥러닝은 레이어가 많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많아지고 인풋도 많고 아웃풋도 많고 그러면 얘 안에서 뭐 일일이 다 웨이터 바이어스를 다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 계산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식한 방법입니다. 무식한 방법이고 그렇지만 이게 통하고 어떤 원리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쓰는 좀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쓰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W1에 대한 것도 계산해야 되고 지금 보면 우리가 전부 1차 미분을 다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W1, B1, W2, B3까지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얘들은 여기에 1차 미분이 좀 달라요. 좀 달라. 왜냐하면 이 지금 뒤쪽에 있는 애들은 지금 이
이 y 값의 영향을 안 받고 B3 같은 경우에 나머지 다 걸쳐와서 이쪽에서 되는데 이게 중간에서 이제 y 값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난 이것까지는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이걸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1차 미분을 하면 그 함수가 달라지니까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W1, W2를 여기서 이제 이 Y1에 대해서 지금 하게 되는데 이 Y 값이 X의 함수고, 그렇죠? X가 다시 W의 함수이기 때문에 좀 일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Y 자체를 우리가 어떤 X에 대해서 미분한 중간 값이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인 룰이 좀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요쪽의 함수 값이 달라진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7개를 하지만 뭐 70개면 70개 다 달라질 것이고 뭐 700개면 700개 다 달라지는데 땡큐. 이게 수고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은 체인 룰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그 원리 자체는 바뀌는 게 없죠. 계산량만 하게 되고 당연히 그 자체의 어떤 이 미분이 다른 변수에 대해서 하니까 함수가 살짝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성격을 다 반영을 해야 되고 변수가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다 미분이 적용이 되는 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미분을 했을 때 안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얘가 상수면은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데 변수가 되면 얘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y가 변하잖아요. x의 함수니까. x의 함수니까 여기서 x의 함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걸 집어넣어줘야 되고 집어넣었으면 다시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 되고 결국은 캔슬 다 했을 때 이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상수가 아니고 변수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 저런 체인 룰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1차 미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